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2015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옐로우 카펫을 설치했는데요. 전북 도내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소에 불과해 확대 설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2013년부터 3년간 전북 도내에서 교통사고로 사상한 9세 미만 어린이가 1,525명에 달하는 등 전북 도내 어린이 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전북 도내 옐로카펫 설치는 전주 만성초, 군산 서해초 등 2개소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완주군 남관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6차선 도로가 지나가며 전후로 80km 주행 구간인데다 횡단보도 길이가 길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전주시 용흥초등학교는 학교 앞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가며 학교 입구가 도로에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천변으로 내려가는 횡단보도가 이어져 있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로와 벽면에 부착하는 노란색 그래픽 노면 표시제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 연구는 차량 주행 속도 감소, 보행자 인지 가능성 증가,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 등에 있어 옐로카펫 설치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횡단보도 주행 속도는 14.9km이며 진입 속도는 2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운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기에 무엇인가가 없었던 곳인데 그곳에 노란색의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옐로카펫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LN 한결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금융 허브화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금융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26일 개청식을 가졌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금융 인프라 구축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출퇴근의 부담을 느낀 몇몇 직원들의 사퇴 등 인력 이탈로 인한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이전 초기부터 조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 교통 등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도권 연구 직원들이 혁신도시 이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융인프라 조성에 애를 먹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나서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치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아주 안정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장기적으로 그게 이치에게도 고용효과든 부수적인 경제효과든 이런 게 생기는 것이지 와서 뭐 부족하냐 뭐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갖춰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것이 세팅되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좀 갖췄으면 좋겠다. KLN 유유광입니다. 전북 고창군 만돌권역이 2018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로 인해 만돌권역 거점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만돌권역 거점 개발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만돌권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소득 증대, 지역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기초생활기반 사업은 65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돌마을 박물관과 만돌문화방 등을 확충하고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로컬푸드 체험장 등 15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자연이라든지 갯벌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그동안까지는 해왔어요. 사람이라든지 마을 중심의 사업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은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관 사업은 예산 9억 원을 투입해 소죽도 전망대와 소금장수 소금팔로 가는 길 등을 개선하고 나머지는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으로 지역 단위 생활권, 경제권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옛 대전형무소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 개발에 나섭니다.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옛 대전형무소는 1919년 개소했으며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등이 수감됐었고 6.25 전쟁 시 수많은 반공 애국지사와 양민들이 학살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옛 형무소 막루 앞에 안창소, 여운형 전신동상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조성하고 옛 대전형무소 정문을 재현합니다. 또한 이곳을 다크 투어리즘 관광 코스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9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옛 대전형무소는 오는 8월 공사를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백두대간 봄맞이 소규모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희귀양서류, 국내 나비관, 곤충놀이터, 세계희귀 곤충 표본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연령대가 입장 가능하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 밖에도 전시관에서는 곤충 표본 만들기와 자개 거울 만들기 등의 체험 교실이 운영되고 호남 최초로 만들어진 서클 영상관과 호랑이 라이더관, 백두대간 상설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현장에서 실시간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9개 분야를 선정해 모바일 재난관리 포털 앱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난 담당자들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 PC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신속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재난 담당자가 모바일 재난관리 포털 현장 서비스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를 지난 26일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공표한 기업은 총 11개 기업인데요. 과태료나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00개 기업 중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공표한 11개 기업은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메가스터디 교육 등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